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227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느새 227화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는 동안 사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렇게 길게 올 수 있었을까 싶어서 제가 의견을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저 이 부분 너무 좋아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서 좋네요라는 의견이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왜 웃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글어조소가 표준어인데 글거조소라고 네, 아주 보내주셨네요. 정직한 맞춤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읽은 맞춤법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그 226화 3부에서 그 피파 참가국 늘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봤잖아요. 참가국이 늘어나는 건 찬성이지만 한 경기하고 돌아오는 건 말도 안 되지. 준이용 말대로 40개국 관철을 위한 떡밥일 듯 하고 만약에 이게 사실대로 이뤄진다면 정말 그 전설의 짤이 또 하나 탄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 생각에는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면 다 맞추실 것 같은데요. 뭔가 던져놓고 협상하기. 저희는 그쪽 방향으로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소름이. 네. 자, 항상 여러분들의 축구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드리는 원투펀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1부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한국과 이란의 경기였습니다. 바로 수요일에 있었던 경기인데요. 참 이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이 이제 금요일 날 나가는데 사실 방송하기 전 싫었어요. 네, 사실 좀 가슴 아픈 얘기만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뭐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서 팬들도 언론 기사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좋지 않은 그런 뉴스들만 계속 지금 접했을 텐데 저희가 또 방송을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되니까 그래도 그 이란전에서 나타났던 아쉬웠던 점과 약점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시원하게 저희가 한번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기서는 딱 한마디만 그냥 한 가지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 얼마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해외 축구 코너에서 평가할 때 무리뉴 감독의 컨셉이 좀 불분명하다 그런 듯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란전에 임하는 우리 대표팀에게도 같은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공격 축구를 하려고 했던 건지 수비를 굳히고 뭐 빠르고 정교한 역습 축구를 하려고 했던 건지 이 모든 게 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점유 축구라고 하기에는 뭐 실제로 우리가 점유 50%도 안 됐습니다만 전진 패스라든가 빠른 템포의 공격이 없었는데 우리가 뭐 카운터 어택 축구?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진짜 극단적인 실리로 다 내려와서 수비하면서 그럼 피지컬을 활용한 뭐 세트 플레이를 노렸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란전에서 무슨 축구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저는 일단 이 슈틸리케 감독과 우리 대표팀이 이제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철두철미하게 해야죠. 그 분석의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경기에 맞는 일단 경기 컨셉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 명확한 컨셉하에서 또 전술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또 정해졌으면 그 전술과 컨셉에 가장 부합하는 가장 그 전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라인업을 또 구성을 하고 이게 가장 기본이죠. 분석해서 컨셉 정하고 전술을 규정하고 여기에서 또 가장 또 이 전술에 맞는 선수들로 이제 11을 구성을 하고 이게 기본인데 이게 안 됐던 경기가 이란전 아니냐 결국은. 뭐 선수 기용은 뭐 이미 많은 언론 기자분들께서 쓰셨겠습니다만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 걸로 일관됐던 한 판이었다라는 말씀만 저는 드리고 알파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선발 라인업부터 시작해갖고 선수 교체도 몇 번 있었고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노린 것인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축구 경기라는 게 질 수가 있어요. 이 경기는 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기면 돼요. 근데 이 앞으로 과연 슈틸리케호가 어떠한 색깔과 어떠한 선수단 융화를 통해서 앞으로의 남은 경기들을 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앞섰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투펀치에서도 누차 부임했을 때부터 밝혔습니다만 사실 부임 이후에 무패 행진을 좀 1년 정도 가까이 달려오는 기간 동안은 상대 팀들이 워낙 약체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약체였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평가는 색깔을 좀 알 수 있는 단계.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저번 유럽에서의 이제 평가전부터 어느 정도 좀 색깔을 보기를 원했는데요.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번 이란전까지 해서 슈틸케 감독이 확실한 무슨 축구를 하려는지 확실한 어떤 색깔은 아직까지는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의원님 말씀한 대로 무언가 경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때그때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는, 어차피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준비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점에선. 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아무리 전술적인 철학이 강하고 뭐 이런 감독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그것도 대표팀을 소집을 해서 색깔을 맞추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건 상대와의 경기에서 진짜 한 의원님 말씀 정확합니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경기를 끌어나가느냐에 대한 준비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 케이로스 감독, 이란의 케이로스 감독은 아마 우리를 준비를 하면서 뭐 사후 인터뷰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냥 가장 뭐 걱정할 것도 없이 플랜 A로 그냥 지속적으로 들어왔어요. 네. 가장 준비했던 기본 패턴대로. 그래서 이란은 앞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세대 교체가 되는 팀의 특성이 상당히 지역 압박에 능합니다. 그래서 기동력, 과거에 비해서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그다음에 상대 앞선에서는 좀 지연의 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적인 압박이 병행이 됩니다만 내려서서 올가미를 틀고 거기서 들어오면 거기서 협력 압박을 통해서 빠른 역습 전환을 하는 그러한 컨셉이 이미 지난 경기를 통해서 계속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숏 패스를 통해서 기성용을 중심으로 하던 또 다른 중앙 미드필더로 하던 숏 패스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었죠. 올가미를 딱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올가미로 자꾸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게임을 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란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면 저는 사실은 전반에 선발 라인업에 김신욱이 아니고 기동원 선수가 원톱으로 출장을 한 것을 보고 아, 지동원 선수가 윙포워드도 할 수가 있고 기동력이 좋고 또 돌아뛰는 측면 플레이에 능하기 때문에 이란을 상대로 할 때 사실은 긴 패스를 통해서 후방 쪽으로 빠른 템포에서 컨셉을 잡고 명확하게 던져주면서 이 측면 움직임을 크게 가져갈 경우에 전체적인 수비 간격을 이란 간격을 좀 넓히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세컨볼 싸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란의 단점을 조금 찾아올 수 있는 경기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기동원 선수는 그냥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움직임보다는, 배후 침투보다는. 이란도 좀 의아했을 겁니다. 전혀 자신들에 대한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케이로스 감독도 준비를 조금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혹시 들어오면 전혀 공략을 안 했어요. 우리 대표팀이. 그리고 자신들이 원했던, 준비했던 패턴대로만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감독의 역량을 뭐 떠나서 일단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경기 내용만 보면 케이로스 감독이 월등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 보여질 정도였어요. 우리를 대비해서 우리에 네. 반의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까 그래서- 초반에 하셨다시피 사실 경기 질 수 있어요. 이번 경기 지면 다음 경기 이기면 되는데 이제 팀을 다 잡고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전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갑자기 이제 소리아 선수 같은 공격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아쉽다라는 멘트는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네. 것이 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했는데 이제 보통 정상적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아, 이건 오늘 경기는 다 감독 책임이다. 내가 준비를 좀 부족했고 이란 선수들이 상당히 오늘 잘했다. 그래서 이란 원정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다. 우리가 오늘 준비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뭐 모든 부분에서 내 책임이 좀 크다. 다음에는 좀 개선하겠다. 하지만 이제 우리 선수들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우즈벡전에서는 보다 더 전밀하게 팀을 분석을 해서 분위기 전환을 해보겠다. 그 정도가 이게 사실은 모범 정상이죠, 답안이죠. 정상. 네. 그리고 모든 웬만한 감독들이 대부분 그런 정도의 인터뷰로 끝낼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근데 물론 졸전이긴 했습니다만 근데 갑자기 이제 선수 얘기를 들먹였죠. 네, 비교를 한 것도 뭐 다른 유럽의 탑 클래스 선수도 아니고 소리아 선수를 뭐 비교를 했는데 아니 뭐 세계의 어떤 감독도 패했을 때
우리 팀에 메시가 있었으면 이겼을 텐데, 호날두가 이겼으면 이겼을 텐데, 수아레스가 이겼으면 이겼을 텐데, 네. 리베리가 있으면 이겼을 텐데라는 말은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상식적이지 않았던, 뭐 심지어 그런 선수들조차도 그렇게 네. 남의 선수를 그렇게 맞습니다. 언급하진 않아요. 그런데 세바스찬 소리야? 이거는 정말 그 들었을 때 뭔가 좀 쇼킹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았죠. 네. 지금 사실 더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슈틸케 감독 같은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경우의 상황입니다. 위험한 경우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어떤 비난에 대한 성격적으로 좀 비난을 감수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든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벌써 이 정도 반응이면 이제 앞으로가 이제 걱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소리아 선수 발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다. 그건 상식 위배다. 그렇게 뭐 정의를 하고 싶고, 그거보다도 사실은 더 놀란 발언이 저는 유소년 발언이에요. 네. 사실은. 그거보다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소년 시스템에 관한 발언은, 평상시에 유소년 시스템에 관한 발언은 한국 축구의 전체를 앞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A 대표팀이 월드컵을 가냐 마냐 지금 이 상황이 딱 직면했는데, 유소년부터 뭐 기술을 더 익혀야 되고, 이거는 저는 이거 완전히 유체 이탈 아니냐.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그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고 할까요? 그랬던 이란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좀 문제점들은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그래도 이 선수의 활약은 어저께 꽤 돋보였다라는 선수가 있으면 좀 짚고 넘어가고 근데 싶어요. 저는 선수들 기량은 이란보다 절대 처지지 않아요. 우리 선수들이. 저는 오히려 전체적인 평균은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한 의원님도 아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템포에 대한 문제예요. 템포. 이 템포라는 거는 경기 이 컨셉이 명확하지 않으면 선수들의 플레이 자체의 템포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여러 고민을 하게 되니까. 짧게 들어갈까? 때려 넣을까? 또 뭐 돌릴까?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야 되냐, 중앙으로 가야 되냐.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시간에도 1차 빌드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슈틸리케오가 공통적으로 지금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항상 그 템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컨셉을 이 경기에 맞춰서 아마 브리핑을 하면서 이란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측이 됐으면 아마 컨셉을 명확하게 잡아줬으면 뭐 바로 돌아뛰면 때려 넣는다든지 그 세컨볼 들어간다든지 이 이란 선수들의 압박의 어떤 라인의 형성에 따라서 어떤 공격 과정이 연계된다든지 이제 공격 속도를 올릴 때 이런 컨셉이 나와야 되는데 무언가 포지셔닝만 해놓고 던져놓은 느낌이란 거예요. 선수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선수들이 여러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경기장 안에서. 네. 이란 같은 경우는 케이로스 감독이 준비가 좀 잘 됐다는 것이 벌써 앞선에 있는 2선 3명 또 공격 원톱. 그 전 경기와 3명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앞선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란이 로테이션을 앞선에서 해서 기동력으로 승부를 걸 것 같다. 그래서 아주문이나 데자가 같은 선수가 그 전 경기에 안 나왔지만 이 선수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 운영, 특히 윙포드들이 수비 가담을 많이 하면서 많이 뛰는 축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잘 된 반면에 우리는 사실 손흥민 선수나 이청용 선수를 측면에 배치를 한 전형인데 사실 수비력이 그렇게 압박을 통해서 뛰어난 선수들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동원 선수가 또 중심이 돼서 1차 압박, 우리가 지역 방어를 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요즘에 지역 방어가 그냥 뒤로 물러나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지역 방어가 아니잖아요. 하프라인 앞쪽에서는 지연 행위를 계속 원활하게 성실하게 해주고 뒤로 물러났을 경우에 강경 유지가 된 상황에서의 유럽에서 흔히 하는 표현대로 존 프레싱, 자신의 영역에서 왔을 때 순간적으로 자신의 마크맨 영역에 있는 선수를 압박을 하고 다시 또 내려와서 존을 지키는 형태. 그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단적으로 실점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조금 흉내만 내다가도 그 실점 장면 보면은 마치 그냥 지동원 원톱, 여기 4명, 1명, 4명. 바둑알 서 있는 듯이 그냥 가만히 뒤에 서서 딱 자리만 잡고 있고, 과거에는 그래도 그런 컨셉이 어느 정도 조금 있었는데, 이 전반전 내용은 이게 도대체 어떤 컨셉인지, 수비를 한다는 건지, 공격을 한다는 건지, 아예 내려선 것도 아니고, 정말 어정쩡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수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간들을 뭐 줄 수밖에 네. 없는 경기 운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구구절절. 네, 저희가 또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 좀 흥분 좀 가라앉. 영상 갑시다. 영상. 네, 영상 보게요. 예, 그래서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변을 못 드렸네요. 전혀 그래서 가장- 다른 이야기를 예, 말씀해 예, 주셨어요? 예. 가장 중요한 얘기가 누가 잘했냐 참 물으셨죠? 네. 그래서 제 얘기는 누가 잘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경기 운영을 했어요. 네. 네. 뭔가 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줘야 잘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나올 텐데요. 뭐 어떤 잘하는 선수가 있어도 네. 올가미 안에 계속 집어넣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좋은 플레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란전은 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 이기면 되잖아요. 지금 최종 예선 A조 상황이 우리가 3위에 있어요. 승점 7점이고 이란이 10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9점입니다. 자, 저희가 5차전에서 우즈베키스탄 이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절체절명에 지금 몰렸어요. 네. 벼랑 끝입니다.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에게 만약 우리가 패하면 우즈벡과 5점 차이가 되고 같은 상황에서 이란이 이겨버리면 이란과는 6점 차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절반이 남아 있더라도 그 차이는 쉽게 따라잡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은 꼭 잡아야 돼요. 그거는 정말 이겨야 됩니다. 후반기 경기 운영하기가 힘들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비교도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겨야 상대 됩니다. 게임에서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네. 6점짜리 경기가 돼버리거든요. 상대는 그걸 이용해서 쉽게 운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반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좀 좁혀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득실도 나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죠. 여태까지 지금 뭐 6골 넣었다 그러지만 지금 5골 실점해서 플러스 1밖에 안 돼요. 상대적으로 우즈벡과 이란은 우리보다 득실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득실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네. 우즈벡은 이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이란전 문제점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약점이 노출됐던 이란전이었는데요. 저희가 알파신을 통해서 한번 영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단일 경기로 준비해온 알파신 중에서는 오늘 분량이 조금 깁니다. 네. 이 모든 분량이 사실은 우리가 안 좋았던 장면들의 할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지만은 어쨌든 다들 아시는 장면들이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면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좀 안 좋은 장면이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오늘 좀 좋지가 않다라는 어떤 느낌을 주었던 장면인데요. 자, 우리의 빌드업 템포는 계속 시종일관 느렸습니다, 이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여기 김보경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청용 선수가 이제 종종 김보경 선수와 위치를 바꾸면서 이청용 선수가 중앙에 와 있고 김보경 선수가 오른쪽 윙어 자리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사실 이 디테일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전북에서 역삼각형 중앙 미드필더를 구성을 할 때 통상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오고 보경체에서 네, 그러니까 보통 중앙 미드필드 가운데 김보경 선수가 왼쪽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성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 오고 김보경 선수가 이제 왼쪽에 왔을 때 통상 전북이 경기를 잘할 때 보면 이 김보경 선수 옆에는 레오 선수가 있습니다. 이 레오 선수 옆에 김보경 선수가 있으면서 레오 선수와 동선이 절묘하게 이제 콤비네이션이 잘 일어나면서 사실 전북이 위력적인 공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는 구자철 선수를 희생을 시키고 김보경 선수가 투입이 됐다면 전북 형태의 위치에 김보경 선수를 위치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레오 선수와 같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니까 손흥민 선수와 레오 선수의 동선에 유사성이 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김보경 선수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빌드업을 향상시키고 손흥민 선수 활용법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데 더 유리한 방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김보경 선수가 몰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날 모든 상황들에서 그랬습니다만 이 상대 수비 라인의 뒷공간 쪽으로 좀 과감하게 침투하는 움직임도 없었고 그쪽으로의 또 과감한 침투 패스라든가 2대1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뒷공간을 돌파하고자 하는 장면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장면도 사실은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도 이제 김보경 선수가 이청용 선수에게 줬습니다만
여기서 지동원 선수가 뭐 돌아뛰는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김보경 선수가 이 뒷공간으로 빠져나가고 다시 2대1 패스가 이어지는 장면이라든지 뭔가 이러한 어떤 과감한 연계 플레이로 인해서 상대의 뒷공간을 돌파하려는 장면이 없고 계속 지금도 보면은 이날 우리는 백패스로 그야말로 일관한 경기를 했거든요. 이 상황도 측면 공격을 진행을 했지만 여기서 연계 플레이라든가 부분 전술 없이 결국은 다시 백패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의원님이 항상 강조하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런 백패스가 돼야 되는데 그건 결국 움직임이 병행돼야 되잖아요. 전무했죠. 네. 결국은 지금 장 의원님 말씀대로 볼 받아서 우리가 유리해지는 그런 공간으로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만이 사실은 백패스의 의미도 살릴 수가 있는데 이날은 그야말로 백패스를 위한 백패스가 많았죠. 자, 그래서 뒤로 다시 돌립니다. 다시 공격을 펼쳐보려고 하다가 여기서 김보경 선수가 볼을 뺏겨요. 그리고 장현수 선수가 1차 방어에 실패하고 곽태희 선수도 실패합니다. 여기서 한 번에 넘어가는데 이날 경기에서의 이 정말 이란에서 우리 선수가 아니지만 뛰어났던 선수가 있죠. 자한 바크시 선수. 이날의 그 자한 바크시 선수의 어떤 개인 기술 그리고 활동량 그리고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또 공간 인지 능력 뭐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자한 바크시 선수에게 이날은 평점 정말 9점 이상을 줘야 될 정도로 아주 완벽했어요. 이 경우에도 사실 아주문 선수는 볼을 제대로 낚아채지 못했지만은 자한 바크시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란의 찬스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한 바크시 선수가 왼발 슈팅을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 장면부터가 사실은 우리 대표팀이 오늘 경기가 험난하겠구나.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김보경 선수의 위치에 관한 디테일부터 우리가 좋은 위치까지 어느 정도 전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의 어떤 부분 전술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그 직후에 볼을 뺏겼을 때 이란의 이제 우리를 이제 역습을 노리는 어떤 이란의 공격 템포 이러한 부분들이 이 첫 장면에서부터 우리가 험난한 한 경기를 예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이란의 스로우인 장면인데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경기 초반입니다. 자, 지금 손흥민 선수까지 내려와서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협력 수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한 바크시 선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선수가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수거든요. 지금 신하영 진행자도 보시다시피 광활한 공간이 여기 펼쳐져 있습니다. 광활한 공간이. 근데 이 볼이 이제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빠져나와서 결국 이 선수에게 연결이 되게 되면 이 선수는 지금 마크할 선수가 없는 거죠. 없네요.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날 이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만 수비의 숫자가 많을 때라도 불구하고 최종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에 간격이 넓은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협력 수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이 선수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압박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제3의 선택지에 대해서는 광활한 공간을 내주고 있다. 곧 그 위험성이 드러나죠. 자, 여기서는 이제 기성용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내려와 주면서 막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이 그림과 구도 자체가 우리가 아주 위험천만했던 그런 또 초반의 장면이었고요. 자, 이날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이 원활치 않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 시간에 드렸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계속 이제 이 정도 지역에 머무르면서 역시 뭐 카타르전과 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볼이 중간에 한번 그냥 거쳐가는 정도? 그 정도의 터치의 의미와 터치의 횟수밖에는 손흥민 선수가 가져가지를 못했었어요. 자, 한번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공격이 잘 될 리가 없죠? 패스 자체가 안 좋았으니까. 네. 뒤로 돌리는데 결국은 이제 롱볼에 의존을 합니다만 이날 우리가 롱볼 공격을 했을 때의 리바운드를 거의 따내지 못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활동량이라든가 좋은 위치를 빠르게 찾아 들어가는 이날 속도 자체가 이런 선수들에게 한 수 아래였던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뒤로 돌리다가 안 되면 롱볼인데 문제는 그 롱볼을 처음에 헤딩으로 아예 못 따내는 경우도 많고 한 번 따내더라도 그 다음 리바운드 장면에서는 거의 다 이란 선수들에게 뺏겨버리는. 자, 그래서 그걸로 이 장면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지금 측면에서 의미 없는 공격, 그러다가 이제 백패스, 그러다가 롱볼에 이어서 지금 리바운드를 뺏긴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넘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이게 우리가 실점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실 이란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지만 왜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도 사실은 여기서 천천히 뭐 별게 없는 공격 장면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측면 수비였던 이날 오재석 선수가 왼쪽에 전반전에 나왔었죠. 같이 달려들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또 자한 바크시 선수입니다. 이날 거의 MVP에 해당하는.
근데 오재석 선수는 아마 순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자한바크시 선수가 윙포워드 위치이기 때문에 오재석 선수가 자기 마크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마크맨이 지금 중앙으로 이동을 한 상태인데 오재석 선수는 순간적으로 자기 마크맨이니까 내가 따라 붙어야지라고 약간 성급하게 나갔죠. 근데 그 결과는 이날 사실은 이란에서 굉장히 잘한 선수들이 있다면은 하지사피 선수와 이 오른쪽 윙백인 레자 에이안 선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대표팀과는 다르게 이란은 자한바크시 선수가 이렇게 중앙으로 끌고 들어오면 레자 에이안 선수가 항상 돌아 나가 줍니다. 우리와 또 다른 점이었는데 여기서 오재석 선수가 마크맨이라고 달려나간 이 사이에 그냥 빠져버리죠. 자, 그리고 아주문 선수가 잘라 들어가면서 넣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점을 한 이후인데요. 실점을 한 이후에도 우리의 경기력이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롱볼이 또 의미 없게 갔다가 상대에게 볼 소유권을 내주는데 뭐 단순히 볼 소유권을 내줘서 제가 여기 그림을 만들진 않았겠죠. 자, 여기서 자한바크시 선수가 또 약간 갖고 노는 듯한 플레이를 했어요, 지금. 그리고 대자가 선수도 이날 잘했어요. 소속팀이 아직 없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니에스타예요? 네, 상당히 안정적인 키핑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네, 장현수 선수의 낙하 지점 포착 미스로 인해서 바로 또 넘어옵니다. 그리고 자한바크시 선수가 또 들어와 있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지금 마지막 달려 들어간 선수가 아미리 선수거든요. 근데 아미리 선수가 아까 이쪽에서 공격을 시작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볼이 이렇게 돌아옴과 동시에 아미리 선수는 또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 패스까지 연결이 될 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날 계속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반면에 우리는 효율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그리고 지금도 이제 철렁했던 장면인데요. 우리가 이란과 경기를 할 때는 예전에 네쿠남 테이무리안 선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원에서의 빌드업 템포를 최소한 이란보다는 조금 빨리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네쿠남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에자톨라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에 포진을 하는데 이 선수가 기량도 있고 신체 조건도 좋은 반면에 사실 아주 빠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상대의 약점을 좀 공략을 하자면 중원에서의 빌드업 작업이 좀 빨라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별 의미 없이 중원에서 느린 템포로 볼을 돌리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 이제 이란은 한 명씩 딱 이제 보고서 조직적인 압박을 하기가 아주 수월해진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어떤 장면이 초래되나 보시죠. 압박, 그 다음 압박,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압박. 자, 여기서 이제 줄 곳을 찾다가 뺏겼어요. 네, 뺏기면서 지금 여기서 아주문 선수가 지금 미끄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은 안 됐지만 지금도 엄청나게 실점이네요. 우리가 거의 실점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이란 공격수가 무려 3명이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장면도 결국 중원에서 느린 템포로 의미 없이 계속 돌린다는 거는 상대의 조직적인 압박에 먹잇감이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또 연출이 된 거고요. 자, 여전히 이제 전반전인데요. 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우리가 이날 뭐 백패스가 많았다는 얘기들이 지금 언론으로부터 너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백패스로 일관하는 장면들이 이제 연출이 될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측면에서는 거의 이날은 백패스 아니면 횡패스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또 터치가 불안하니까 한국영 선수 백패스. 이란 선수들은 어느 정도 효율적인 위치만 잡고 있지 그렇다고 그래서 아주 격렬하게 달려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갈 곳이 없었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후반전이 됐습니다. 후반전은 정말 우리가 좀 더 나은 플레이를 할 것이 기대가 되면서 그래도 이제 후반전을 맞이했습니다만 후반전 초반부, 중반부까지도 별로 또 변화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자, 모처럼 그래도 전진 패스가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금방 둘러싸이면서 뺏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격 템포와 지금 이란의 공격 템포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자한바크시 여기서 또 강한 크로스가 바로 아주문한테 넘어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공격 전개 상황에서도 우리의 패스 템포, 우리의 움직임의 스피드, 그리고 반대로 이란의 패스 템포와 이란의 움직임의 스피드, 이거는 이날 경기에서 너무 차이가 났고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현상은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점차 느려지는 데 비해서 이란 선수들은 뭐 홈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이 경기는 우리가 정말 따라잡기는 너무도 먼 길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졌던 경기였고요.
자, 이 장면도 이날 우리가 이제 공중볼을 거의 잘 따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또 공중볼을 내줍니다. 근데 이렇게 내주고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두 명의 선수가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밀었습니다. 밀었죠. 네. 네, 서로 미룬 장면에서 또 이란 선수들은 이날 정말 성실하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보셨다시피 이날 침대 축구도 하지 않고 사실 이란이 예전에 90년대 때 정말 황금 제너레이션일 때 멤버가 좋고 아주 공격 재능이 많은 선수들로 포진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사실 이란이 침대 잘 안 했었거든요. 이란이 전체적으로 아시아에서 굉장히 좋은 멤버를 구축하고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란이 침대를 안 하다가 사실 이란이 전력이 조금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침대도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날 경기는 정말 이란이 또 침대조차가 안 없었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와 이란의 이날 경기력 차이가 좀 낮다는 것을 또 방증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 장면도 이란의 이 성실한 움직임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두 선수가 볼을 밀었죠. 네, 여기서 또 돌파가 되고 네, 지금도 이제 마지막 태클이 하나 들어가서 실점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야말로 또 안 줄 수 있는 상대의 어떤 좋은 찬스를 우리가 내줬던 장면입니다. 이제 시간대가 이제 70분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만회를 해야 하기는 하겠는데 체력은 이란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간격이 멀어져요. 공수 간격이 매우 멀어집니다. 공수 간격이 매우 멀어지고 이날 어떤 이란 선수들의 위치 선정이라든가 활동량 그리고 우리의 어떤 패스의 정확도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패스는 더 떨어지겠죠, 정확도가. 상대가 그냥 예측할 수 있는 패스를 먼 곳으로 보내다가 또 끊겼어요. 근데 이란의 이제 공격 스피드를 보세요. 자, 지금도 성실히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선수가 볼을 못 잡아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네, 이 장면도 이제 결국 위기를 넘기기는 했습니다만. 자, 지금도 이제 장지현 의원이 칭찬했던 이니에스타 같다는 데자가 선수의 키핑에 이어서 이란이 공격을 나가는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 우리 간격이 그야말로 뭐 태평양입니다. 이란 선수들이 마음껏 역시 이것도 이제 70분대에 벌어진 일인데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특정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끝에 아주문 선수가 보이죠? 근데 아주문 선수를 기본적으로 사실은 장현수 선수가 조금 봐줘야 돼요. 지금 우리의 어떤 역삼각 미드필드에서 가장 아래쪽에서 이제 수비를 담당하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아주문 선수가 지금은 아주 최전방이 아니라 미드필드 지역으로 약간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주문 선수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상황인데 이 시간대는 이제 장현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자리를 옮기고 그렇죠. 네, 홍철, 오재석이 오른쪽으로 옮긴 그 상황입니다. 네, 장현수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아주문 선수를 맡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여기서 네, 장현수 선수가 지금 사실은 이 정도쯤으로 견제를 아주문 선수를 해줬어야 돼요. 지금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간격이 넓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정도는 그래도 아주문 선수가 내려온 것을 방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에서 뭐 아주문 선수는 아주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한 번에 제치는 플레이. 지금도 아주문 선수가 사실 조금 욕심이었는데 자한 바꾸시 선수 쪽으로 넘기고 들어갔으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실점이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자한 바꾸시 선수가 아주문 선수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거든요. 이건 감독도 화낼 장면이에요. 이란 케이로스 감독. 이날 아주문 선수가 자기 이제 발재간을 좀 과신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여태까지 좀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만 우리 대표팀이 안 됐던 것이 사실은 A부터 Z까지 기억부터 히읗까지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또 앞선 토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경기는 이제 그만하고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어떤 경기 컨셉도 명확히 잡고 여기서 또 최선의 어떤 멤버를 구축해서 우즈베키스탄을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결과보다도 내용 면에서 더 아쉬웠던 그런 이란전을 저희가 또 영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즈베키스탄전도 남아있고 6경기나 지금 남아있으니까 지금 승점으로 따지자면 18점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우즈베키스탄전이 이제 반환점이죠. 그렇죠. 네, 훌훌 털어내고 우즈베키스탄전부터 아주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1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2부는 저희가 월요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